민생 회복 쿠폰이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 여름 휴가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 쿠폰은 2차례에 걸쳐 받는데요. 1차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뒤 2주 뒤, 빠르면 7월 중순입니다. 이때 대다수 국민은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정부가 이미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서 빠른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차에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거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 받고 나면 약 4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학원에 등록할 것 같아요. 체리 이런 거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를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사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최대한 먹을 거를 사는 데 위주에 쓰지 않을까.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과 학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에선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같은 사행업소도 제외됩니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지자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화와 공연, 숙박 할인 쿠폰도 발행되는데요. 총 780만 장인데 모두 선착순이니까 다음 달에 쿠폰이 발행되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는 회당 6천 원을 할인받는데 모든 극장을 합쳐 한 사람이 최대 4번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쿠폰이 450만 장인데 물량이 소진되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또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다음 달 이후에 사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와 TV 등 11개 품목,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에 대해 결제금의 10%, 금액으론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 할인은 240만 명 선착순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 경제 자립을 위한 채무 분할 상환과 일부 탕감 계획도 내놨습니다. 빚을 납고 이 장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 탕감 대상은 7년 넘게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143만 원이 안 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마련될 기준에 따라 전부 탕감해주거나 최대 80%를 깎아주고 남은 빚은 나눠 갚게 할 예정인데 113만 4천 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래 있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는데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견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세금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탕감을 받는 걸까? 친구의 부탁으로 2천만 원 규모의 사채 보증을 섰던 50대 최모 씨. 친구가 잠적해 3천만 원의 빚을 순식간에 떠안았습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우울증까지 생겨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둬야 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재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한 1~2% 정도 되어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경제 활동으로 돌려 오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채무탕감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국가가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신용불량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로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 배제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 다시 우리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사회통합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다만 탕감 지원은 한 번에 그쳐야 하고 직업 훈련이 병행되는 등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사를 거쳐 실제 빚 탕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 회복을 목표로 삼은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난 정부 후반부터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더 상승하고 물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졌으면서 민생 마중물에 저주를 퍼붓고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선 축하금 추경이라며 포퓰리즘 정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현금 살포에 투입되면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려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쿠폰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가 침체돼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을 진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며 건전재정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건전재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정부도 경제 활력을 주면 다시 장기적으로 세수 환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기가 부진해 물가 자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요즘 화제는 단연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포인트처럼 되는 거라 가지고 내가 이걸로 원래 씨 뭐 하십니까 그걸로? 저는 이제 몸 풀어야죠. 이제 몸을 풀다니요? 예, 뭘로 풉니까? 집 근처에 이제 가고 싶었던 뭐 이렇게 소고기집, 뭐 삼겹살집, 뭐 이런데 이제 또 한 바퀴 쫙 돌고 또 와인 가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뭐 안경 뭐 이런 안경점 이런 뭘 데 가서 얼마나 받으시려고 다 몸 풀어야죠. 뭘 얼마나 받으시려고. 왜냐면은 1인당 15만 원이면요. 저희 식구가 4식구니까 60만 원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권 국장님은 세 명이니까. 분이니까 또 꽤 나와요. 꽤 나오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계획을 과일 왕창. 저도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많이 떠오르네.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내수 진작을 할까 고민하는데 이 쿠폰을 우리 거부해야 된다. 극우 커뮤니티에서 쿠폰 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스터가 있는데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 소비 쿠폰 거부 운동, 개 돼지 정책 거부한다. 우리는 주권자다. 이 뭐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다. 이러면서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 그게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이다. 제발 그분들 좀 거부 좀 하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입으로만 거부하지 마시고 진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이 사람들이 진짜 거부를 해서 근데 이번에 인증을 좀 했으면 정부에서 좋겠어요. 소비 쿠폰 지급하기 전에 안 받을 뿐 이렇게 좀 미리 명단을 신청을 좀 받던지. 그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들이 절대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SNS에서 만나는 극우들의 99%가요. 다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도대체 너는 이런 발언을 SNS에 쓰면 얼마 받길래 이런 발언을 하는 거냐. 모든 걸 다 돈으로 얼마나 주길래 이런 거 SNS에나 올리고 있냐 막 찌찌찌 막 이래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애국자라고 항상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름 석자, 얼굴 한 장을 공개할 수 없는 다 깡통 계정입니다. 근데 참 이분들 정말 왜냐하면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국가 재정을 염려를 한 마음이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 구구란 분들이요. 전 정권에서 그렇게 세금 깎아줄 때 세금 깎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진짜 윤석열, 김건희 말도 안 되는 막 주가 조작 막 이런 거 할 때 그럼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분들 정말 좀 신청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 신청자들 받아서 더 어려우신 분들을 더 드리던지. 그거 참 좋네요. 네, 이렇게 그 차상위계 그 소득계층이 좀 낮게 계신 분들한테 그 신청 받아서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확언하건데 어떻게 하면
1,000원이라도 더 받을 거 이분들은 고민하죠. 절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은 거부하자고 운동하고 뒤에서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고민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실행에 그리고 옮겨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추경안 출범 16일째 만인데요. 30조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를 했고 이 추경안 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있는데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게 또 근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죠.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추경은 30조인데요. 그 안에 30조 5천억 원인데 그 안에 이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 형태로 13조 2천억 원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급 방식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편과 선별 지원을 이제 절충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이제 15만 원씩 이제 동일하게 나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는 30만 원과 40만 원이 일단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안에서 10만 원씩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각각 일반 국민,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에게 또 1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나눠서 지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취약 차주의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담겨 있는데 일단 이 지급은 빠르면 7월 중순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급 수단은 제가 소비 쿠폰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2020년 당시에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회복 지원금, 피해 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그 모델을 사실 본땄는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소비 진작, 경기 회복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준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원래 대통령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복지 철학이기도 하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 근데 다만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3년 반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가정 경제도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제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좀 더 두텁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빠르게 지역 경제로 흡수될 거라고 보이는 게 4개월 내에 이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 효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추정치인데요. 국세청이 이달 말에 국세 통계연보 이제 사업자 현황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예상치입니다만 자영업자에서 폐업한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추정치인 거고요. 2023년에 98만 6천 명 정도가 그 폐업한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영업자 그 규모가 큰 편인데 비율적으로. 근데 이게 작년에 20% 아래로 처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자영업 자체가 붕괴되고 위축돼서 이제 붕괴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지표입니다. 근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 내란까지 거치면서 실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갑을 열기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에 민주당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서 이런 거를 이 대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무슨 실험을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든가 뭐라고 그럴까요?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이브한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빠르게 주사를 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맥
경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돈이 안 돌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니까 경제적 위기가 국가적 경제 위기도 있지만 가정 경제도 지금 파탄날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계속 긴축 재정, 뭐 건전 재정해서 돈을 안 풀었으니까 좀 이번 이 민생지원금으로 인해서 좀 국가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 곳곳에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상황은 주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혈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특히 계엄 이후에 이른바 소비재, 소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먹고 뭐 마시고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어떤 업종에 가서 얘기를 들어도 다 못 살겠다는 비명이 나올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가뜩이나 지금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또 30조를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이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빚이 많은 상황인 건 맞지만 여기서 그럼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빚이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정으로 치면 부도가 나고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나고 가정으로 치면 파산을 해서 그냥 국가 자체가 주저앉느냐 아니면 고액의 어쩌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든 이런 곳에서 돈을 빌려 써서라도 일단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안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호텔 경제학 얘기를 했는데 그 대선 기간 내내 말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근데 아담 스미스 이후로요.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더 중요하다가 이미 19세기에 바뀌었습니다. 200년이 넘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저는 이번 추경에서 사실 이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절반이 넘는 16조 가량의 소상공인들의 부채 탕감입니다. 그 정말 절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 봅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 제가 지난번 방송인가요?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 위기는 코로나 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그때 정부에서 그 방역에는 대단히 큰 성공을 해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영업자의 그 영업을 못했잖아요. 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같은 양반은 그 윤석열 정부한테 처음부터 민생 지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아주 대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어서 계속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송원석 대표 무슨 대국민 실험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가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개별 가게가 빚을 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파산하게 되면 이거를 회복시키는 데는 지금 우리가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출혈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분들은 지역구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북 영천인가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민심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기재부 차관까지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일 거예요. 그러면 나라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곳간을 어떻게 악용하고 남용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지역구 정치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적자로 만들어 놓은 회사 임원진들이 외부에서 집회나 시위하면서 우리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퍼주기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시위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 반대하시잖아요. 어쨌든 정치 추경이라고 하시면 받지 마세요. 아니,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위, 그러니까 이제 15%까지 포함해가지고 1차는 15만 원을 다 받아요. 받지 마세요. 국힘은 안 그러니까 받는 걸로.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고 날 주세요. 저를 주시면 제가 기부를 하든지. 나눠 씁시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그냥 각자가 기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 기부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본인과 국회의원의 가족은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쓰지 않고 기부했다라는 걸 다 인증하시면 제가 이 진정성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과 또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생 쿠폰 거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터가 돌아다니는데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짜리에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럼 기부를 하시든지 네. 아니 뭐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인증을 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진짜 답답한 거예요. 네. 지난 3년 반의 정부가 어땠는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